이번에 뭐 유시민의 망언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재건축론, 예, 증축론이 이제 제일 키워드가 됐고, 그러니까 뭐 증축론은 뭐 지금 뭐 그죠? 좀 상식이 있는 이런 평론가들은 다들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유시민이 무슨 뭐 제갈 시민이다, 뭐 민주 진보 진영의 현자다, 이런 과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이 뭐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민주당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친문 세력을 두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브레인이다.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럴듯한 논리. 응? 야,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은 야, 이거 괜찮은데? 예? 좀 이런 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논리를 좀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어가지고, 예, 우리 수첩왕자님, 수첩조개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수첩에다 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A4 용지에다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나오더니, 나름 자기는 이제, 잠 못 자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재건축론인 거야. 재건축론. 근데 이거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 무슨 재건축이냐? 재개발해야지. 이거 한마디에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재건축도 못하게 하느냐. 그거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났고, 또 하나는 뭐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얘기도 완전히 이게 자폭이 돼버렸죠. 네가 무슨 입주자야, 옆 동네 사람이. 아니, 유시민은 입주한 적도 없잖아요. 응? 입주를 한 적이 없잖아. 민주당에 입당을 한 적이 없는데 유시민이건 김어준이건 본인들은 입주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입주자한테 허락을 받으래. 옆 동네 사람이잖아. 옆 동네 사람, 옆집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름 밤새도록 뭐 수첩에다 열심히 적어가지고 논리랍시고 반박 논리랍시고 가지고 나온 게 이거는 뭐 10초도 안 돼가지고 다 반박이 돼버리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제가 볼 친문 세력들이, 친문 진영이 제가 이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대평가. 제가 질소 진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친문들이 진보연 하는데 머리에 든 게 없어. 네? 친문 진영의 최고 두뇌가 유시민이잖아. 그러니까 막 김어준은 유시민 나오면 막 다 죽는데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지난주 뭐 다스베이더였나요? 예, 나와가지고 이제 유시민이 뭐 유시민이 뭐 시계 풀고 나온대. 유시민 나오면 막 다 죽는데 어떡하지? 와, 무서워 하고 막 주접을 떨잖아.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김어준한테. 그 기대치를 올리면은 오히려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김어준의 지능으로 볼 때는 유시민이 어떤 절대 지식인 거예요. 절대 지식인인 거야. 뭐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김어준한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인데 우리한테는 맛조개인데 김어준의 지능으로 볼 때는 유시민이 그냥 뭐 AI 같은 거야. 에? 김어준의 눈높이에서는. 근데 이게 절대 지식이 저게 뭡니까? 창피하게. 뭔가 좀 그럴싸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논란이 벌어지고, 논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성류 달빛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논쟁은커녕, 그냥 거의 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앉아있잖아. 열심히 밤새 준비한 게 몇 주 동안, 몇 주가 뭡니까? 몇 달 동안 준비를 했겠지. 몇 달 동안 준비한 논리가 고작 재건축론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참 제가 볼 때는 창피하다.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친문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시민인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곤란할 때 유시민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이 문재인의 책사였다라는 거 아니야. 네. 패계당님, 저는 잘 알지만 제 나이 비슷한 20, 30분 아예 유시민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확실히 민주당의 큰 아젠다가 중년층 위주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젊은 층 우리가 평론가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좀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4050 중심으로 민주당 아젠다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패계당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친문의 이제 최고 두뇌가 유시민이다 보니까 그 유시민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지금 저 친문 진영의 지적 능력을 보세요. 나오는 사람들 이름 보세요. 친문 브레인들 뭐 양정철, 유시민, 김어준 이게 브레인이에요. 이게 거의 맛조개 지능 수준의 이런 인물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으니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유시민의 저런 정도의 어떤 이론가로서의 역량, 재능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나라를 이끌려고 했으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지. 맛조개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열심히 본인이 이제 또 만들어 준비한 무기가 하나는 이제 큰 틀에선 재건축론이고요. 총론은 그리고 이제 나름 문 5글자에 맞설 수 있는 5글자를 준비를 했죠.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그동안 이제 거의 몇 달 동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글자로 한 지금 거의 뭐 2-3달 정도 본인이 이제 3월부터 그 5글자로 공격을 하더라. 다스베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긴 또 잘 알아요, 이분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5글자에 유가 포함된 게 12월이에요. 12월에 유가 포함이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전에는 3글자를 제가 썼다가, 그러니까 6월 달에 처음 3글자를 썼다가, 그 다음에 언제죠? 8월 전당대회 끝나고 4글자를 썼어요. 4글자를 쓰다가 5글자가 된 시점이 12월이에요. 왜 12월에 5글자가 됐냐면은 유시민이 작년 12월부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정성호 장관을 실명 비난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부터 유를 포함을 해가지고 5글자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는 2월 달에 합당 사태 이후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달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연구는 많이 했어. 그래서 이 5글자에 맞설 수 있는 5글자를 만들어냈죠, 이번에. 촉법평론가라고.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저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시민이. 그래갖고 본인도 이 5글자에 한번 맞서보겠다 해가지고 촉법평론가라는 5글자를 이번에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왔어. 그게 그런 거예요. 여기 문 5글자한테 밀려가지고 그게 약이 올라서 이번에 촉법평론가라는 걸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근데 그 촉법평론가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 거 표절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털마를 촉법이다. 뭐 이렇게 촉법이라 봐주겠다. 뭐 이렇게 방송한 거를 그걸 또 표절을 했어. 그거라도 뭐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면 모르겠습니다. 5글자에 제가 만든 5글자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5글자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걸 또 저를 표절을 했어요. 딴 사람은 표절을 하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촉법평론가를 나름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그때 그 얘기할 때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셨을 텐데 촉법평론가 이 말을 딱 하면서 대단히 그 뿌듯한 표정이 나와요. 유시민이.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야 이거 통한다. 촉법평론가. 야 이제 뉴 이재명들이 약 올라가지고 다 쓰러질 거야. 와 이제 내가 이길 수 있어. 문 5글자를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촉법평론가를 입에 처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준비를 했구나 유시민이.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표절이야. 아니 표절을 해도 제 걸 표절을 하면 됩니까? 딴 사람 걸 표절을 해야지. 진짜 창피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회심의 카드로 촉법평론가라는 조롱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촉법평론가가 이제 촉새평론가가 되고 역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마 저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정민철 평론가 지금 20대죠. 아직 20대죠. 정민철 평론가가 20대인데 이 20대 평론가를 아마 정민철 평론가를 직접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언박싱을 한 거, 대통령 선물 언박싱을 한 게 이게 뭐 천박하다, 뭐 이런 단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60 먹은 어르신이 20대랑 싸우는 창피해요 일단. 아니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진짜 이게 참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촉법평론가랑 싸워가지고 이겼어. 만약에 유시민이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정민철 평론가한테 이겼어요. 그러면 그거 행복합니까? 그 이긴 거예요? 아니 60대 어르신이 60대가 뭐예요? 내일 모레면 70인데 70대 어르신이 손자랑 싸우는 거 아니야? 손자랑. 그래갖고 손자랑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래갖고 와 내가 20대 평론가랑 싸워가지고 나는 40년 동안 내가 하루아침에 유시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놈아. 네가 내가 40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촉법평론가를 이겼어. 역시 유시민은 위대해. 아니 이게 되냐고 여러분. 아니 일단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창피한 거잖아요. 무조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털마나 뭐 오창석이나 뭐 이런 친구들 제가 잘 안 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털마나 오창석을 까는 순간 저는 일단 쪽팔린 거야. 애들하고 싸우는 꼴이 되잖아. 그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겨야 본전이잖아요. 이겨야 본전이 아니라 아니 이겨도 쪽팔린 거예요. 그래 이겼다. 와 40년 동안 유시민이란 인물을 4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내가 20대를 이겼다. 20대를 내가 이겼어. 내가 60대인데 아니 이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보고선 와 우리 유 작가님 대단하시네. 20대 청년을 이기네. 역시 유시민 최고야.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최고 스피커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이겨도 창피한 거고 지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거의 고려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고려장이 되는 거잖아. 지면은. 아니 60대가 20대랑 말로 싸워가지고 졌어. 그러면 그게 완전히 고려장 되는 거지. 정민철이 유시민 선생 그 지게에다가 유시민 노인을 맛조개 노인을 지게에다가 딱 쥐고 그 산에 가가지고 묻어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본인이 저는 너무 유 작가가 뭐 40년 동안 뭐 유시민을 만들었다고 뭐 김어준은 엄청나게 빨아주는데 모르겠어요. 지적 능력은 뭐 지식이야 더 쌓였을 수 있죠. 40년 동안 책을 봤으니 지식이야 더 쌓였을 수 있는데 지혜는 오히려 퇴행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유치해요 한마디로. 근데 더 창피한 건 바로 그 다스베이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정민철 평론가가 답변을 했어요. 유 작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졌어요. 네? 유시민이 졌어. 야, 이게 이겨도 이겨도 쪽팔린데, 제가 볼 때는 한 방에 졌어요. 이거 더 이상 논쟁이 안 돼. 응? 한 방에 졌어. 자, 일단 이 정민철 평론가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청와대 선물 언박싱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천하고 상스럽다고요. 예,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이뤄낸 성과 하나하나가 청년 세대 안에서는 어떻게 악마가 되는지,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그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는 세상이라는 걸, 그걸 알기나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한복판에서 싸웠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레드 등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재명 정부 악마와의 맞서 혼자 버텨왔습니다. 미친듯이 일했습니다. 백도 없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맥도 조직도 방송도 없었어요. 오직 제 SNS 하나, 제 이름 석자만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위사실 퍼뜨리는 자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직접 감당하면서 그렇게 청년의 전선을 혼자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싸운 사람에게 청와대에 선물이 도착했을 때 그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증사진 한 장은 숨죽이고 있던 청년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이 전선에 너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 선생님 눈에 천박해 보였던 그 언박싱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당당해도 되는구나라는 용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촉법평론가에게는 직접 책임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하셨죠. 촉법평론가들이 또 있어요. 이 촉법평론가는 평론가라고 하는데 평론가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적 책임성,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평론가들. 선생님이 스튜디오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편의 평론을 다루는 그 시간에 저는 1분 1초를 다투며 거짓과 싸웁니다. 가짜뉴스 하나가 퍼지는데 10분, 그걸 막지 못하면 청년 수천 명이 물듭니다. 저는 그 속도로 싸웁니다. 그런 저에게 책임성이 없다고 하시는 건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책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바뀐 겁니다. 선생님께 익숙한 활자와 방송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청년들이 사는 SNS에서 사실과 거짓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그 전선에 서보지 않은 분이 그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을 천하다 하십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세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당연했겠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매일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달기 받습니다. 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곱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정민철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가장 앞줄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천하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숨죽인 청년들에게 닿는 길이라면 저 정민철은 기꺼이 더 천해지겠습니다. 그 천한 자리에서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 손으로 언박. 자, 정민철 승. 자, 유시민 고려장. 아, 이거 뭐 끝났어요. 예.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네가 20대 30대들의 현실을 뭘 알아, 이 늙은이야. 이거 끝난 거잖아요. 유시민은 모든 걸 알아야 되는 존재잖아. 마치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유시민은 만물 박사, 척척 박사, 유시민한테 모든 걸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26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시민 고려장 확정. 예, 고려장입니다. 고려장이에요. 나이 먹으면 절대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겨도 손해거든. 근데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어르신? 참 답답하시네. 우리 유시민 어르신 이렇게 모자란 분인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민철 평론가의 압승이다. 그리고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시민의 뭐 책을 여러 권을 많이 냈는데 유시민의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이 뭡니까, 여러분? 유시민이 책을 여러 권 내고 뭐 매년 한두 권씩 오랫동안 책을 내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유시민 책과 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유시민의 책과 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널리 알고 있는,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글이 뭡니까, 여러분? 항소이유서죠, 그죠?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그 항소이유서 하나를 가지고 40년째 우려먹고 있어요. 40년째. 무슨 항소이유서가 사골 곰탕도 아니고
40년 동안 항소 이유서를 우려먹고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 항소 이유서, 오늘의 유시민을 있게 한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 뭐 저는 그것도 뭐 만들어진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유명하니까, 예.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우리 맛조개 어르신은 몇 살 때 쓰셨나요? 예? 맛조개 어르신, 그 항소 이유서 본인이 쓴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을 몇 살 때 쓰셨어요? 유시민 인생요약, 예, 닥터 M님, 젊어서는 노인 혐오, 늙어서는 청년 혐오. 몇 살 때 썼습니까? 유시민이 항소 이유서를 썼던 나이가. 제가 기억하건대는 우리 정민철 평론가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대에 썼던 그 글이 지금 정민철 평론가의 나이보다 더 어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더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정민철 평론가보다? 그 어린 나이에 썼던 글을 가지고 60대까지 지금 우려먹고 있잖아. 이게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자, 알렉산더는 20대에 세계를 제패를 했죠? 20대. 20대에 역사를 바꾼 인물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혁명은 20대에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BTS, 젊은이들, 60대입니까? BTS가? BTS 젊은이들 20대잖아요. 음악으로 세계를 바꿔놓고 있어요. 유시민이 BTS와 같은 업적을 쌓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그리고 그 수많은 386 정치인들, 본인들이 정치의 첫걸음을 뗀 때가 언제입니까? 20대입니다. 지금은 30대 됐다고요, BTS? 근데 20대 때 세상을 바꿔놓은 거 아니야. 응? 우리가 학생운동할 때, 그러니까 유 작가가 학생운동할 때, 뭐 김민석 총리가 학생운동할 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철없이 날뛴 거예요? 저는 이 386의 위선적인 태도가 역겹습니다. 우리는 20대 때 더 순수했고, 20대 때 더 열정이 있었고, 20대 때 더 지혜로웠어요. 20대 때 지적인 열망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50대가 됐지만은 저의 20대보다 저의 50대가 더 지적이거나 더 현명하거나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전성기는, 정치적 전성기는 20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이상과 순수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보기 위해서 용기 있게 뛰어들었던 그때가 지금 그립습니다. 홍영기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20대보다 제가 지금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나약해지고 비겁해진 겁니다. 20대 때는 정말 저의 인생을 걸고 저의 생명을 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욕망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매일 밤 유튜브 방송 키고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마이크에 떠들고 있는 그런 뭐 신세가 됐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60대가 되셨는데, 우리 맛조개 어르신 60대가 되셨는데 본인의 20대보다 본인의 60대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나요? 그 얄팍한 지식이 조금 늘어난 게 그게 지혜로 이어졌나요?
유시민 작가는 60대의 유시민은 20대의 유시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습니까? 20대에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들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아까 BTS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K컬처를 세계에 전파하고 전 세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역들 다 20대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을 막아낸 여기에 20대들이 없었나요? 저는 유시민은 그리고 386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적 고려장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정치적 고려장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20대 젊은이들한테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20대들한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20대의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노인이 젊은이들한테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 과연 이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손자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과연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정치적인 부모잖아. 지금 유시민과 김어준, 386 정치인들, 2030 젊은이들한테 정치적 부모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소불고기님, 감사합니다, 최한욱. 저도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조롱을 하면 그게 자식들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부모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 자식이 부모를 조롱하고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한다라면 티모님, 장원영, 안유진이 부럽네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우리 맛족의 어르신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진 그런 존재라고 봐요.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뒷골방 노인네 신세가 됐다. 그게 제일 비극적이고 그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촉법평론가들이 잭나이프를 들고 유시민을 찌른 것을 김어준이 참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촉법평론가들이 유시민을 찌른 게 가슴 아픈 게 아니고요. 유시민이 촉법평론가들에게 찔릴 짓을 했다라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나이를 헛먹었어, 둘 다. 아이들이 우습게 보고 덤벼드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창피하고 그게 비극인 거야. 찔렸다라는 게 비극이 아니고. 자, 유시민을 2번 죽이는 확인 사살을 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서 참교육 데이이신 것 같아요. 홍명보에 빗대서 정청래와 유시민을 동시에 보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유시민이라는 세 글자를 언급하지 않고도 이게 이재명의 세련된 정치 아닙니까? 언급하지 않고도 유시민과 정청래를 무능한 니편 내편 갈라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으니 결과가 뻔하다. 이 말 한마디로 홍명보도 보내고 정청래도 보내고 유시민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유시민을 2번 찔렀어요. 제가 이제 잭나이프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송영길 의원이 장검을 들고 유시민의 목을 쳤고 김민석 총리가 장검을 들고 유시민의 목을 쳤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단두대를 들고 나왔어요. 단두대를 들고 나와서 유시민의 그야말로 마지막 명줄을 끌어놓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요, 오늘
정민철 평론가, 이거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글은 아닌데, 정민철 평론가의 5.18과 관련된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X에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여권 내 해석이 분분합니다.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우기는 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 주장 등 각종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대통령님께서 유시민의 관뚜껑에 대못질을 빡빡 시민이 형 잘 가! 잘 가라 시민이 형. 거의 뭐 이거 꽃상에 나온 거죠.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꽃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시민 이거 뭐 거의 끝난 거죠. 뭐 오늘 김민석 총리와 소경길 의원이 쌍포로 유시민을 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민철 평론가의 글을 공유를 한 건 이거는 뭐 그야말로 관뚜껑에 문 닫는 뭐 그런 수준의 그냥 유시민을 고려장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정민철 평론가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죠.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청년 정책을 이제 뭐 김민석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30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민주당도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2030 정책에 최우선적인 노력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20대 최고위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정민철 평론가 아직은 좀 젊어서 이거 최고위원 도전 이번 또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시민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촉법평론가 저는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싫어하는 건 무조건 해요. 무조건 반대로 한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유시민과 김어준의 무조건 반대로만 간다. 그 반대로만 가면요 다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한욱이 쪽집게 평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결이 별거 없습니다. 유시민하고 김어준하고 하는 얘기에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아주 쪽집게처럼 딱딱 들어맞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민철 평론가를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또 샤라웃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해볼 만한 승산이 있다. 정민철을 최고위원으로 유시민이 싫어하는 건 무조건 한다. 이런 까왕 정신으로 정민철 우리 후보를 평론가를 이번에 한번 최고위원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떨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정민철은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저의 결심이에요.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최고위원 선거는 제가 이제는 뭐 최한욱이 밀면 한 7만 표, 8만 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접이 뭐 만 정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한욱이 몰빵을 해버리면 최한욱 TV에서 몰빵을 해버리면은 한 7만에서 조회수로 따지면 7만 표에서 8만 표가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또 뭐 권리당원이거나 민주당 지지자인 분들이 대부분 시청자들이기 때문에 7만 표, 8만 표면은 최고위원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럴 힘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최한욱 TV에서 정민철 몰빵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정민철 평론가 20대 최고위원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제 정민철 최고위원을 이번에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유시민을 완전히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고려장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유시민하고 김어준을 고려장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예? 그래서 최한욱 TV는 정민철 몰빵입니다, 여러분.